지태자 씨는 스스로를 기적의 여인이라 부릅니다. 급사의 위험에서 여러 차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저기 마취약 주사 맞고 스르르 잠들듯이 그냥 스르르 가버려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죽었죠, 제가. 이거 안 달았으면. 그녀를 살린 것은 바로 가슴에 삽입한 제세동기였습니다. 제세동기가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 리듬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동생 차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가 갑자기 말하다가 이렇게 까부러치더래요. 의식 없이. 그러다가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얘가 작동을 한 거죠. 작동을 해서 심장을 때려주니까 다시 깨어나요. 그렇게 하기를 한 57일을 했대요. 병원 올 때까지. 저는 생명의 은인이죠, 얘가. 그 이전에 죽을 걸 살려놨으니까. 정상인의 4~5배가 넘는 빈맥에 심실세동까지 발생했던 그녀. 심장마비의 위험이 감지될 때마다 제세동기가 제 몫을 톡톡히 하며 위기의 순간을 넘겼는데요. 그녀에겐 왜 이런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이 생긴 걸까요? 원인은 바로 소홀히 여긴 건강관리에 있었습니다. 고혈압 그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약을 먹다 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고혈압으로 심장 판막 조직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판막 부전이 생긴 건데요. 이것이 심장에 부담을 주면서 심장이 커지는 확장성 심근병증이 되었습니다. 심실벽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심장의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전달돼 심실세동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심근병증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세포들이 죽은 세포도 있지만은 병든 세포가 있거든요. 정상 세포와 병든 세포는 그 세포 특성이 변하거든요. 그 변화된 세포 사이로 해서 어떤 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심실세동은 300키가 넘어서 600번까지 뛴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심장이 파르르 떨리듯이 뛰다 보니까 수축력이 없다면 그게 뭐냐?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뇌로 가는 혈류량도 없어지니까 실신에 이르게 되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정상으로 돌리지 않으면 바로 돌원사로 이르게 되는 거죠. 지태자 씨는 오늘 제세동기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세동기는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수명을 갖습니다.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하면 1~2분 이내에 강한 전기 자극, 전기 쇼크를 심장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정맥을 없애고 정상맥박으로 되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심장기기 치료를 하신 겁니다. 이 앞부분에는 심장이 비교적 그래도 규칙적으로 정상적인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 밑에를 보시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심실부정맥이 막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 얘가 안 되겠다. 이래 가만 놔뒀다가는 생명이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 전기 에너지를 강하게 심장에 전달을 한 겁니다. 하루 동안 57번이나 제세동기가 작동할 정도로 심각한 심실부정맥을 알아왔던 그녀. 그동안 열심히 일해준 고마운 제세동기가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제세동기는 정맥을 통해 전극선을 심실까지 삽입해둔 상태입니다. 낡은 제세동기를 제거한 뒤 새로운 제세동기와 기존 전극을 연결합니다. 이후 인위적으로 부정맥을 유발해 제세동기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데요. 부정맥을 감지해 심장 리듬을 되돌리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네,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해당수는 560, 34가 49.7. 신호 좋고요. 네. 염증 예방을 위해 항생제가 나오는 망에 기기를 삽입하고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듀스 P. 지금 DC 초 들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핀 유발되었습니다. 네, 핍. 차징 중입니다. 네. 네, 스트라치 드리버리 되었고 터미네이션 되어 오케이. 있습니다. 실시간 심전도 검사에서도 심실 부정맥이 사라지고 정상 맥박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연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소 건강했던 이가연 씨도 실신 전까지 자신의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막 나고 눈앞이 안개처럼 뽀얗게 되었고요. 처음에 진단은 심실빈맥이라고 들었어요. 한 1, 2년 정도는 약을 먹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제가 또 실신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심전도 검사에서도 안정을 취한 상태지만 분당 맥박수가 152회를 기록했는데요. 빈맥이 지속되면서 뇌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피로감, 호흡곤란 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정맥이 빈맥성 부정맥이 한 일주일 이상 되니까 지금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숨도 차시고 두근거림도 느끼고 이 좌심실의 크기가 보통 한 뭐 4cm 정도면 이분은 5.5cm 이제 커져 있는 심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좌심실의 크기도 커져 있는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린 경우죠.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심실이 커지면서 수축력이 감소해 심근세포에 전기적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심실 부정맥이 생겨도 초기엔 부정맥 증상이 약하거나 시간이 짧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심실 빈맥이 반복되고 심실 세동으로 갑자기 바뀔 경우 돌연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실 부정맥의 주요 증상은 무엇일까요? 제일 흔한 게 일단은 맥이 빠지는 느낌하고 쿵 떨어지는 느낌. 이게 조기수축은 그게 제일 많은데요. 심실 조기수축이 많이 나오면 쉽게 피곤하겠죠. 쉽게 지치고. 심실 조기수축은 활동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자기 맥박이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기수축이 좀 억눌러지는 효과가 있는데 가만히 누워 있거나 편안한 상태에서 이게 느껴지거든요. 쿵 하는 느낌이. 또 심실 빈맥으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내가 갑자기 가슴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하게 뛰니까 이게 왜 그러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지나면 가슴 통증도 오고 호흡곤란도 오고 이제 약간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이 심실 세동이 오면은 그때 이제 도리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인공심폐수를 하기 전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차례 실신 경험을 한 이가연 씨는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3년 전 제세동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녀 역시 제세동기 덕분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이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고 있을 때 얘가 전기 펑 터지는 것 같은, 풍선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엄청 놀랬죠. 아무것도 모르는 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제세동기 삽입하는 거하고 심실부정맥이 없어지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세동기는 또 부정맥이 생겼을 때 응급실 방문하지 않고 이 제세동기, 삽입한 제세동기가 응급으로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으로 돌려주는 거고 이렇게 자주 심실부정맥이 오고 자주 충격이 들어가면 환자도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울증 빠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고주파 전극도자술을 통해서 이 부정맥 자체를 없애주는 시술을 하는 거예요.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부정맥이 있을 때 원인이 되는 전기 회로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가연 환자처럼 제세동기 작동이 빈번한 경우 부정맥 재발을 막고 제세동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고주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한 5, 60도 되는 에너지를 줘서 손상을 주는 거죠, 세포를.
정상하고 비정상적인 세포 사이에서 이제 한마디로 트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트랙이 이어지지 않도록 고기를 고주파로 찢어가지고 차단을 시키는 거다. 먼저 부정맥을 유발하는 전기 신호를 찾는 박경민 교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3차원 영상을 활용합니다. 시술은 먼저 대퇴정맥을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 좌심실로 진입합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전기 신호 경로를 전극 카테터를 이용해 찾아낸 후 고주파 에너지로 목표 부위를 태워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차단합니다. 이로써 잦은 제세동기 작동을 유발하던 심실빈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어발을 닮은 3차원 지도화 장치인데요. 8개의 전극이 여러 지점에서 부정맥 신호를 찾아냅니다. 3D 지도를 보며 부정맥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술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때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입구 쪽이야. 여기서 전반적으로 그냥 시술할게. 30.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바로 부정맥이 유발되는 곳. 정상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고주파로 조직을 태웁니다. 심실빈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환자를 괴롭히던 심실빈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어 항부정맥제 복용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심실부정맥의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있었다는 김수미 씨는 처음엔 그저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심실부정맥 진단을 받은 후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다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쪽 가슴에 통증이 있었고요. 어지럽고 그다음 숨이 조금 가팠어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있고 그냥 엎드려 있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가 제일 주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맥박이 불규칙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자주 나오는 심실 기회수축이라고 우리나라 아마 정상 성인의 한 40~50%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맥이 잘 가다가 뛰다가 한번 빠지는 느낌이 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시거든요. 별 문제 없는 부정맥 중에 하나인데 가끔 이렇게 심실 조기 수축의 빈도가 하루에 15% 이상 또 너무 많이 나오면은 심장에 영향을 줘요. 정상 맥박이 아니기 때문에 심장이 조금씩 커지고 기능도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요거랑 이런 모양의 차이를 딱 눈에 봐도 요거는 좀 얕고 좁고 그런데 이거는 넓잖아요, 파형이. 정상적인 맥박과 조기 수축 맥박이 번갈아 뛰면서 오히려 맥박수가 부족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쿵딱 이런 느낌이 있다든요. 심장 뛰는 느낌이 있는데 이 조기 수축이 나오면은 요 맥박은 만져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심실에서 오는 거니까 혈압이 낮다고요. 맥박수가 50회 미만인 김수미 씨. 그녀의 말처럼 스트레스가 심실 조기 수축의 원인이 된 걸까요? 조기 수축은 뭐 정상 성인의 한 40~50% 가지고 있는데 보통 때는 뭐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지 카페인, 심장을 흥분시키는 카페인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상사한테 이제 혼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내가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카테콜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증가되죠. 그러면 이게 부정맥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자주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질환이 없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심장에 질환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심근증이라고 얘기하는 심장 근육에 병이 든 상태를 얘기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심실 기능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수축이 있다는 거는 그냥 나 괜찮아 이거보다는 내가 심장 질환이 있어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건가?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송영수 씨는 특히 누울 때마다 호흡곤란이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편히 잠을 자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옆으로 좀 자면 또 나았으니까 낫고 이쪽으로도 한번 자고 그것도 영 안 되면 일어나서 앉아서 좀 있다가 또 자고 이제는 아파서 못 찾겠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자니까 뭐 이기라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눕기만 해도 숨이 가빠져 잠들 수 없는 고통. 그는 왜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부정맥으로 심장 정지한 적이 있어서 그때 다행히 동료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소생하셨고 그 뒤로 이제 부정맥 예방하는 그 장치를 삽입을 하셨어요. 그 뒤로 이제 신부전 진단 받아서 한 6, 7년간 꾸준히 약물 치료하고 했는데도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고 말기 신부전, 중증 신부전이라고 심장 이식 또는 이공심장 치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 분이시고요. 송영수 씨는 심실세동을 거쳐 신부전까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심실부정맥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심장 기형에서 비롯됐습니다. 대동맥 혈관 모양이 꺾이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장은 고속도로처럼 대동맥이 뚫려야지 심장은 좋은데 어디가 저렇게 개미허리처럼 좁아져 있으니까 마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혈압에 엄청나게 노출된 사람처럼 고혈압이 오래되면 심장이 망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이 망가진 거죠.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고혈압에 걸린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혈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는데요. 심장 근육의 세포가 손상돼 심장 크기가 커지거나 두꺼워지는 심부전이 생깁니다. 폐로 가는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폐우렬과 폐포에 체액이 쌓이는 폐부종이 생기고 또 간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 간세포 손상과 간정맥에 혈액이 고이는 간부종이 나타납니다. 만약 심실부정맥으로 혈압이 떨어지면 신장 기능도 나빠져 체내 노폐물 배출이 저하되고 심각한 경우 신장 조직도 괴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는 심실부정맥. 특히 신부전이 되면 하지에 심한 부종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수가 차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무엇보다 누워있을 때 숨이 가빠지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심부전이라는 건 이제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점점 더 이제 펌프질을 못하게 되면 그 피가 역으로 이제 역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역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폐에까지 물이 차는 거죠. 폐에 물이 차면은 이제 이제 누워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 숨이 찬다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 심부전을 한번 인가 아닌가 의심해 볼 때 혹시 누워서 주무실 때 더 악화되나요? 한번 여쭤봐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 악성 심실부정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조기 진단입니다. 심전도는 10초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주 나오는 분들은 10초짜리에 진단이 되지만 내가 20초에 하나씩 조기 수축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정상으로 알고 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심전도라든지 요즘 편하게 패치형 모니터링이 나오기 때문에 빈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다음에 또 예전에 다른 증상도 있었고 두근거림도 좀 심한 적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초음파 검사도 해야 돼요. 또한 어떤 분들은 운동 중에 더 많이 나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증상이. 그런 분들은 또 운동부하 검사라는 걸 통해서 10만 번 뛸 때 심실부정맥이 심실 조기 수축이 15,000개 이상 나왔을 땐 좀 많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장이 커지고 이게 또 확장성 심근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 유산소 운동 많이 하라고도 말씀 안 드려요. 그냥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해라. 관상동맥 질환에서는 물론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정맥에서는 또 알코올도 중요해요. 술, 카페인 이런 습관들. 그다음에 심근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약을 잘 드시면 악성 부정맥이 안 옵니다. 심실부정맥이 어떤 심장 질환의 처음이 될 수도 있고 끝을 장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이라는 거는 심장 질환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도 될 수 있지만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삶을 마감하는 악성 부정맥으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가 혹시 부정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근처 병원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